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의 김태규 감독입니다. 태림입니다. 이 실장입니다. 에픽의 이 실장님. 예, 에픽의 이 실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주 만에 보는 건데 제가 이 두 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루만 같이 있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전 두렵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 이 실장님은 겉을 이래 보이지만 우리 뒤통수를 잘 치는 분이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태림 씨는 자기 동료와 네. 맞짱 뜨는 거 네. 그런 거 잘하시고 힘이 좀 세죠? 보통 네. 여자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영어요? 영어요? 토요일이 뭐예요? 영어로? 조용히 하세요. 영어를 모르는데 모르는 척 하는 영어 거예요. 한마디도 모르는데 외국인인 척하고 교포 네. 꼬시는 거 잘하시고 발음이 좋아요. 네, 발음이 좋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번 주에 모실 분들도 저번 주에 같이 했었던 선생님? 우리 홍도영 선생님을 또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뵙는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네. 또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고민도 좀 하고 네네. 생각도 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 우리는 홍누님 따라하려고 안경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은 안경이 진짜 비슷해요. 비슷한 진짜 걸로 가져왔습니다. 따라했네. 저거 예. 알 없는 거예요. 언제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뭐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엔진에 네. 관련된 기본적인 원리, 네. 사행정 1사이클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을 했다면은 네네. 오늘은 이제 연료, 예, 연료에 따른 그렇죠.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나요? 본격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네네. 바짝 긴장하고 집중하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많이 졸립죠, 솔직히. 아니, 많이 졸립죠. 하여튼 저희가 그럼 오늘 또 배울 곳으로 바로 옆이죠. 예, 바로 이제 옆쪽으로 이동해서 준비된 장소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맹순 출발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예. 이제 금일 오늘은 그 연료에 관련된 연료에 따른 엔진을 배우는 거군요. 예, 우리가 대부분 이제 차량에 쓰이는 연료 중에 대표적인 게 가솔린, 휘발유로 휘발유. 사용.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가솔린? 디젤 또 있나요? LPG도 있고요. LPG요? 예,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있나?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LPG 엔진은 없고. 네. 이제 LPG 엔진과 가솔린 엔진은 연료의 그 장치만 조금 다를 뿐이고 구조의 어떤 움직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가솔린만. 네, 가솔린 정도 하고 그다음에 디젤 정도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엔진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디젤 갑자기 뺑뺑이 예, 갑자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예, 너무 힘이 넘치십니다. 예, 우선은 이제 여기 엔진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멀티포인트 인젝션 MPI 엔진이고요. MPI. 예, 뭐 요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GDI로 넘어가고 요즘에는 이제 요런 방식은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가스, 우리가 저번에 말하는 이제 배기 행정에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그런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쪽에도 보면은 이제 뜨거운 예. 가스가 지나갈 수 있는 배기가스다, 이런 통로다, 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란색은 차가운 건가요? 냉각수. 정말 교육의 힘입니다. 야,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대단하다. 엔진을 식혀주고 일정 온도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냉각수가 지나가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솔린 엔진, 다시 말해서 이제 불꽃 점화 기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공기하고 연료를 정확하게 잘 섞어서 엔진으로 넣어주는 게 그 불꽃 점화 기관의 가장 큰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 연료를 너무 적게 넣거나 또 공기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항상 요 연소실 안에 정확하게 무게비로 14.7대 1의 비율로 딱 소맥처럼 어떤 비율로 들어가나요? 예, 황금비가 있습니다. 예, 황금비가 있는데요. 그 황금비가 맞지 않으면은 배기가스가 좀 많이 나오게 있어요. 그리고 매연이요? 예, 그리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요.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미리 연료와 공기가
14.7대 1의 이론 비, 이 무게비로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지만이 완전 연소에 가까워집니다. 그거를 누가 넣어줘요? 전문가분이 넣어주시나? 아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카센터에 가야 돼요. 예. 카센터에 가야만이 14.7 그렇죠. 14.7.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그분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분이 그분들은 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이제 제어할 때 그렇죠. 그런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이제 연산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기계가 다 연산이 된 상태에서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그럼 어떤 게 네. 14고 어떤 게 7이고 1인지. 예, 14고 7이고 1이 아니라 14.7대 1, 예, 이론공이고요. 예, 무게비고요. 그 공기 비율이 14.7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료의 비율이 1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연료가 좀 더 많으면은 그 덜 타게 되거든요. 연료들이. 네. 공기가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연료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탄화수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연료가 좀 적고 공기가 많게 되면은 힘이 약하다. 그렇죠. 폭발력도 적어지고 엔진의 어떤 이제 원활한 움직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 질소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적으로 제어를 해서 그 중에 조금씩 많이 나온 놈들을 전부 다 걸러주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3웨이 캐탈리틱 3원 촉매가 여기 달려 있던 거고요. 아, 그러면 네. 그때 붙어있던 센서가 그렇죠. 그걸 감지를 해주고요. 해서. 예. 자, 공기하고 연료가 다 잘 섞여 있는데 여기에서 터져 나가다가 자연적으로 완벽하게 태우는 게 가장 아름다운 상황인데 네. 이 중간에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뜨겁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불이 번질 수가 있어요. 아, 미리 먼저.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번지고 저기서 번지면은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의도치 않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피스톤이 옆을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노킹이라는 거죠. 아, 똑똑. 예. 아, 소리가 난다는. 예. 그래서 이제 이 피스톤이 정확하게 올라가서 딱 내려갈 때에 큰 힘이 나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까랑까랑 그런 이제 기계적 타격음이 나는 게 그게 이제 나킹인 거죠. 예. 이제 MPI에서 이제 GDI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GDI는 이제 가솔린 디렉트 인젝션이라고 그래서 연소실 안에 가솔린을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고요. 핑이 드립. 다이렉트. 다이렉트. 예, 다이렉트.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예. 네. 예. 직방. 직방. 좋습니다. 직방. 예. 직방. 좋습니다. 아까 전에 M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잠깐 볼까요? 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여기. 예. 그러네요. 예, 흡기 밸브 전에서 네. 예, 흡기 다기관. 네. 예, 흡기 다기관에 연료를 분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기관에서 연료하고 공기가 얼마? 14.7대 1로 그렇죠. 그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공기만 들어오는 거고요. 흡기 밸브가 열려서 공기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연소실 안으로 연료를 공급해주는 인젝터가 지금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에다가 연료를 직접 쏘게 되면은 네. 그 증발 자멸, 연료가 또 증발이 되면서 식혀지거든요. 냉각 효과도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예, 연소실 안에 냉각 효과도 있기 냉각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은 노킹도 날 흔들고. 억제할 수 있고 예. 점화시기를 더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엔진입니다. 최신 엔진. 그럼 예. 우리가 디젤로 가기 전에 뭐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디젤 하기 전에 밥 먹으러 가시죠. 12시에요. 자, 이번에 소개해 줄 거는 디젤 엔진. 예, 디젤 엔진이고요. 예. 제가 아는 디젤은 장거리 운전할 때 연비가 좋고 그 대신 그 진동이 심하다. 예. 엄청 커요, 가솔린은. 네. 진짜 거의 2배. 이게 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우리 태임 씨가 말한 것처럼 예. 진동이 다 가솔린에 비해서 왜 좋고 예. 왜 연비는 좋은지. 예. 그 디젤 차량은 말 그대로 그 연료의 특성상 네. 그 이제 프리 믹시드 프레임이 아닌 그 디퓨전 프레임, 확산화염이라고 그래요. 네. 얘는 그 연료를 연소실 안에 분사하면은 불이 붙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화염방사기처럼 그냥 확.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인젝터라는 거고요. 인젝터. 예,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하면은 바로 그냥 불이 붙습니다. 예. 근데 이 끝에 불이 붙으려면은 네. 여기에 어떠한 좀
따뜻한 뜨거운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네. 물론 이제 뭐 겨울철 냉시동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열 플러그라는 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통칭 예열 플러그라고. 예, 예열 플러그. 여기 있죠, 여기. 예. 초기 냉간 시에는 제가 좀 가열을 좀 해주면서 네. 그 인젝터 끝 부분에 이렇게 이제 가열 플러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 이제 착화가 잘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 점압 플러그 그 라이터 대신에 요게 예. 그걸로 한다. 예,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엔진의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연소실의 온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면은 네. 그제서야 이제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그 압축한 그 공기의 연료를 분사하면 불이 붙는 압축 착화 방식입니다. 예. 기름만 부. 예, 기름만 넣어. 예. 뜨거운 공기에 기름을 붓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솔린 엔진보다 예. 엔진의 압축비가 더 높겠네요. 예, 24에서 22대 정도 일로 강력하게 압축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압축하다 보니 강하게 폭발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작은 연료, 적은 양의 연료를 분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림번 엔진이에요. 희방연소 엔진입니다. 희방연소가 뭐예요? 공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연료는 조금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요. 아. 네. 가솔린 엔진도 디젤처럼 이렇게 연비가 좋게끔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만드세요. 예. 만드세요. 저는 이제 그 제작자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계시지만은 네. 이 가솔린 엔진은 원리 구조상 14.7대 1의 이론 교훈비로 맞춰서 들어가야지만이 안정적인 연소가 되고요.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풀이 안 붙어요. 그 방식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경유와 가솔린의 특성상 가솔린은 네. 인하점이 낮고요. 휘발유는. 그래서 외부에 불꽃만 있으면은 바로 불이 붙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경유는 인하점은 높아요. 옆에서 아무리 불꽃을 튀기더라도 불은 안 붙지만 스스로 불이 붙는 착화점이 낮습니다. 그 왜 그러냐? 가솔린은 분자량이 작잖아요. 예. 그 온도를 스물스물 올리면은 다 날아가 버려. 가솔린은 날아가 버리니까 불 붙기 전에 다 없어져 버려 그냥 다. 근데 경유는 분자량이 길어서 뭉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되더라도 얘가 뭉쳐져 있고 그렇게 뜨거운 상태에서 분사를 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얘는. 예. 그래서 압축 착화 방식과 불꽃 점화 방식으로 아예 대변해서 나가는 거고요. 혹시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주유소 갔을 때 예. 반대로 넣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혼유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주유구가 보게 되면은 그 가솔린 차량이 조금 작고요. 주유구가. 그리고 경유 차량이 좀 큽니다. 경유 차량에는 그 가솔린 건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작으니까. 네. 근데 반대로 가솔린 차량에 경유건을 들어가려면은 이 크기가 큰 거니까 삽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경유차만 혼유 사고가 있겠네요. 주로 그렇죠. 주로. 그럴 때는 그러면은 어떤 예.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경유는 분자량이 좀 큰 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윤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노말 파라핀이라는 그런 파라핀 성분들이 있고 각각의 이런 연료 장치의 부품들을 충분히 윤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좀 작고요. 아시다시피 금방 마르죠. 예. 날아가고. 그러니까 증발하죠. 증발하기 때문에 윤활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고압으로 발생될 수 있는 펌프에 예. 여기 고압 펌프. 그 경유가 차량에 이제 가솔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 뜨거운 공기의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은 좀 시동이 좀 안 돼 있을 뿐더러 좀 뭔가 원활하게 작동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연료 탱크에 연료가 많이 있는 상황, 경유가 많이 있는 상황에 휘발유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 뭐 한 1~2천 원 정도면 뭐 크게 그냥 없어요. 아니 뭐 물을 먹는데 조금 오염된 물 먹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설사 정도 하듯이 그냥 큰 물이 없는데 문제는 연료가 그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경유가 아닌 가솔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연료 장치에 윤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압 펌프 같은 경우에 금속면이 이제 스크러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전기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시동이 끈 상태에서는 연료 장치를 탈거하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시동 끈 상태에서는 연료가 순환을 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는 상태에서 주유를 할 때, 네. 예, 그때는 그 사실은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순환되듯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료 장치를 전체를 교환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근데 연료 장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예, 지금 보면은 연료가 지나가는 그 장치들, 라인들, 예, 연료 탱크에서부터 예, 저압 펌프를 지나서 예. 연료 라인들, 예, 연료 필터, 네. 고압 펌프, 네. 커먼 레일, 네. 그리고 이 관들도 다 청소를 해줘야 되고 예. 인젝터까지. 예, 이렇게 교환을 해주시는 게 많이 들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행까지. 그렇죠. 연료를 넣고 주행을 하는데 만약에 100% 휘발유를 넣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시동이 제대로 안 걸린다든지 설령 걸리더라도 헐떡 이렇게 원활하게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왜 이러지 이러고 그냥 바로 공장으로 서비스 센터로 입고가 되는데 적절히 섞인 경우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유와 휘발유가 5대 5 뭐 이 정도 이렇게 섞이게 되면 연소가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평소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 연소실 안에 압력이 국부적으로 상승이 되기도 하고 뭐 실린더 벽을 친다든지 또는 불완전한 연소에 의해서 진동 소음이 커지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엔진 자체의 소손, 특히나 이제 또 장거리 운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워낙 고압축비 엔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아무리 체격이 좋은 사람도 매일 하루에 한 대씩 계속 때리면 언젠간 피멍이 들고 망가지듯이 예, 다쳐듯이 그렇죠. 예, 다칩니다. 그래서 이 연료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주행을 해서 한동안 주행하게 되면 엔진 자체에 이제 데미지가 발생이 되는 세 겁니다. 가지 케이스 중에 최악이네요. 최악이죠. 절대 예, 주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1-200m 정도 잠깐 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50km, 60km, 뭐 100km 이상을 주행하면은 그때는 이제 손상이 되고요.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셔가지고 압축 압력을 재게 되면은 압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 많고요. 연료 장치만 바꾸더라도 차가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심하게 엔진이 부조가 된다든지 뭐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주유소에 들어가시면은 시동을 꼭 끄셔서 예, 연료의 증기에 의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엔진을 돌려보면 예,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은 혜림 씨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건 뭐예요? 아,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예전 디젤 차에 비해서 요즘 디젤 차량들은 예. 주변에 이제 배출가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아, 그 지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장착된 제품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기가스 쪽에 또 이렇게 좀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가솔린 차에는 촉매라는 게 달려있지 않나요? 예, 그거와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비슷한 역할이. 예, 디젤 차량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림번 엔진이에요. 예.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연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산화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이.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상단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리낙스 트랩이라고 해서 LNT라는 부분들이 하나 들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디젤 엔진은 그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 탄소 숫자가 많아서 얘들은 연소하고 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그 그을음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매연, 예. 예, 그 좀 시커먼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배기 등으로 발출되면은 환경이 오염이 되기, 대기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DPF라고 그래서 그 입자상 물질들을 막아주는 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되어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 전체를 통상적으로 그냥 DPF라고 DPF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모아놨다가 태워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LNT라는 희박 질소 촉매도 또 질소산화물을 또 변화시켜서 흡장과 탈장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이 질소와 산소로 이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남은 찌꺼기들이 여기서 한번 완전히 더 태워주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정 부분 그대로 연소하고 일하고요. 네. 일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배기가스들은 가만히 보면은 질소산화물도 많고 매연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다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네. 하여튼 디젤 차에만 있는 DPF라는. 예. 그렇게 돼서 좀 하다 보니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를 좀 후분사를 좀 진행을 해줘야 돼요. 후분사는 왜 해야 돼요? 예, 후분사가 정말 뭐예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들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온도를 높여줘야 되고요. 예.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농후한 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동력을 얻은 그 다음 행정에서 예. 연료를 조금 더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 배기관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뜨거워지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매연도 줄여주면서 예, 질소산화물도 예, 또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태워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예예. 뒤에 연료 가지고. 예, 연료를 가지고 태워주는 그런 이게 역할이기 이제 때문에 후분사. 예, 그게 후분사입니다. 그럼 연료를 네. 엔진의 동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쓰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요게 이제 과거 차량에 비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예. 이렇게 연료의 소비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예전의 디젤 차량들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까만 연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좀 그랬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차들은 까만 연기가 안 나오는 대신에 예, 이런 액션들이 계속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료의 소비는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분사 네. 때문에 네. 엔진 오일이 뭐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예, 좀 요즘 그런 내용으로도 좀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예. 제 후분사를 통해서 연료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중 일부의 연료가 이제 연소실 외에 있는 이제 크랭크 케이스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 예. 엔진 오일 윤활성에는 이상이 없나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는 될 수 있겠죠. 맨 첫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크랭크 축이 움직일 때 절퍽질퍽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좀 피해서 만든 게 우리가 이제 요소수 예, 그 SCR, 예, Selective Catalytic 예. Reduction이라고 해서 선택적 환원 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그 배기관에다가 요소수를 분사를 해서 질소산화물을 줄여주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굳이 이렇게 후분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자유롭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그럼 제가 사실 노 사장님하고 리뷰하면서 디젤 예. 엔진의 핵심은 커먼 레일이다라는 말을 몇 번 들었거든요. 예. 거기 그럼 어떤 게 커먼 레일이에요? 예, 여기 엔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긴 관으로 보이는 요 부분 있죠? 네. 예, 요 부분이 이제 커먼 레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압 펌프에서 밀어 올리는 고압의 연료를 이 여기에 이제 인젝터. 공통의 관으로 밀어 넣어서 여기 추압기예요. 압력을 저장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인젝터가 연료를 공통적으로 뽑아서 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커먼 레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간접 분사 방식에 비해서 효율 면에서는 엄청 뛰어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예. 커먼 레일 네. 4개는 지금 이렇게 인젝터로 네. 연결이 이쪽으로 가는데 기름이 요 하나는 왜 바깥쪽으로 가요? 아,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고압 펌프 그래서 연료 필터에서 공급된 연료를 얘가 그럼 예, 연료를 주는 이렇게 해서 거예요? 예, 하나? 만들어서 넣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공급이 되고 얘는 이제 그거 예, 인젝터로 뿌려주고 부려주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연료는 다시 이쪽으로 이제 리턴 예, 리턴이 되는 거죠. 예, 예. 리턴이 되는 거죠. 아, 예. 네. 요렇게 모여주고 또 이쪽으로 모여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하여튼 결론적으로 디젤은 이제 이게 불꽃 점화 방식 그리고 압축 점화 방식 그 차이와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네. DPF가 달려 있는 거 네. 그거 빼고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 축비로 움직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많이 내려가고 많이 누르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엔진의 그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 좀 커야 되거든요. 아, 예, 실린더가 두꺼워야 되겠죠. 얇으면은 그렇죠. 깨질 수가 많이 누르면은 아무래도 내구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또 크게 터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진동도 크고 예. 이 엔진 자체도 크구나.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럼 왜 네. 뭐 여러 네. 가지 부품이 왜 가솔린보다 더 비싼가요?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시겠지만은 일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배출가스들을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료를 초고압으로 분사하는 이런 부품들이 부품 자체의 단가가 좀 고가입니다. 더 예, 고가인 이유는 네. 압력 더 센 거. 예, 더 높은 압력 하에서 또 제어를 또 해줘야 되고요. 좀 더 높은 압력 하에서 또 정밀하게도 운용을 해야 되고 내구성이나 이런 분들이 예, 그러면
대강 우리 태림 씨는 이제 네. 아시겠죠? 아니 하이브리드를 최대한 쉽게 좀 해주시면. 하이브리드 가기 전에 먼저 예 연습 예 연습 네네네. 예 공부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가는 거예요. Oh, so long for this night I pray that a star would guide you my way to share with me this special day where ribbons in the sky for our love. This is not a coincidence, and for more than a lucky chance. But what is that was always meant is a ribbon in the sky, a ribbon in the sky, a ribbon in the sky. Whoa.